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휴가철의 정점을 지나오고 있는 지금 이 부동산은 본격적인 하반기 분양 채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을 시장으로 풀릴 이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따라서 더욱더 날카로운 눈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준비 지금부터 해야 할 때입니다. 고민 많으시죠? 그럼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 어떻게 상담하는지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서울전화 02-2077-6365번으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부터 부동산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그동안 이제 부동산 이슈부터 확인해 보면서 그 흐름에 맞는 투자 팁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일 치솟는 집값에 지쳐 서울을 탈출하는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울을 벗어나 새롭게 정착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지금 바로 엑소더스 현상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수혜 지역을 짚어봅니다. 자, 엑소더스. 사실 엑소 하면 저는 가수부터 떠오르는데 뭔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만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가신 거죠? 일단 뭐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기 마련이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워낙 전셋값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벗어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를 보면은요, 이 서울 거주자들이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가 약 1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채 중에 한 채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에 거품이 끼진 않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하남인데요. 핫하죠. 네. 하남은 이 미사 강변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됩니다. 서울 거주자들이 하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가 한 40%에 이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뭐 향동이라든지 원흥, 삼성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는요, 전세 수요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매매 수요도 계속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뭐 다산 신도시가 있는 남양주라든지 또 뭐 갈매지구가 조성될 구리 이런 지역으로 점차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특징이 있죠. 일단 대규모로 택지지구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생활권이란 얘기죠. 어쨌든 서울 중심부인 뭐 광화문이라든지 뭐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곳에 집을 살면서도 어쨌든 출퇴근은 서울로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 경기도로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가장 큰 게 역시 전세난입니다. 전세가 계속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요. 또한 이 서울의 전세값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이 서울 전 지역을 평균 내봤을 때 평당 전세 가격이 약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들 매입가가요, 한 1,200만 원 선에 지나고 있고요. 또한 높은 곳이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직은 매입가가 한 1,494만 원대, 그러니까 거의 서울 전세값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핫한 곳이죠. 이 하남도 현재는 한 1,488만 원대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전세 사시던 분들, 이 전세 가격으로 이 경기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에 대한 스트레스, 또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서울 근교로 집을 매입해서 차라리 그 높은 전세값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편하게 거주를 하시면서 출퇴근을 서울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하남이라든지 뭐 고양 이런 데도 조금 투기 세력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품이 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도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세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화성이라든지 광주, 오산 뭐 이런 지역으로도 계속 몰려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서울에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치솟는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펴서요. 좀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된다면은 좀 서울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년마다 사실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뭐 좀 그런 전략도 있고 또 근처이기 때문에 서울 통근도 가능한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최근 시장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관련된 뭐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미나 함께 만나보시죠.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규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 부동산 유망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해주세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 강동구 고덕동에 보면 네. 그 옛날에 고덕 시형 아파트 재건축이요. 네. 그거를 이제 입주 시기가 돼 가는데 재건축을 해서 입주 시기가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 네, 매도해도 될지. 아, 그 아직 입주하신 건 아니고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지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살지는 않고 이제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통화해 보세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갖고 계신 거고요. 네네. 아까 거주는 안 할 것이지만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혹시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24평이요. 아, 24평이요? 네.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계속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요. 일단 입지가 좋죠. 예, 아, 예, 네. 예, 고덕시형 옛날에 재건축해서 이제 한 내년 2월쯤 예정이죠. 네네. 예, 일단 고덕역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이고요. 또 뒤쪽으로는 네. 산이 있죠. 그리고 네네. 뭐 아파트별로 차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강 조망 가능한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덕역에서 가까운데 또 하나 호재가 생겼습니다. 혹시 9호선이 연장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네. 예, 9호선이 연장되면은 저희는 네, 전철하고 조금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가까운 겁니다. 네, 9호선이 연장되면은요, 현재 이제 보건병원까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또 이 고덕역으로 9호선이 통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고덕역이 환승 역세권이 되고요. 이 9호선의 특성이 뭐예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호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분양가입니다.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일반 분양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분양가 조금 저렴하게 분양한 네, 거. 맞아요. 그 일반 분양가가 한 1,950만 원 선도에 분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바로 건너편에 이 명일역 주변으로 삼익 그린 1차를 재건축하는 명일 솔베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분양할 때 일반 분양가가 약 2,300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30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입주가 되고 뭐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할 시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벌써 낮게 분양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은 차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주변이 학군도 좋거든요. 단지 바로 앞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게 뭐냐? 여기로 뭐가 들어오죠? 고덕 상업 업무 복합지구가 들어옵니다. 이 네. 주변에 이런 업무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요. 혹시 마곡지구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마곡지구가 조성될 때 그 엠벨리들이 분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뭐
잘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한 2년 사이에 뭐 억 단위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마곡지구라는 엄청난 이 업무 단지 때문에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이 고덕 상업 업무 복합지구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또 강동구가 지금 재건축들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뭐 고덕동 네네. 재건축, 둔촌동 재건축. 이런 네. 재건축들이 계속 진행되면은 어쨌든 이 강동구 내 아파트 가격들은 상승을 조금씩 하겠죠. 그의 영향을 따라서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분명히 동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요. 뭐 전세든 월세든 놓으시면은 향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앞으로도 관련해서 그래도 또 뭔가 지금쯤이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 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문자로 지금 사연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문자 끝번호 3670님이 보내주셨네요. 수원시 영통동 미주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몇 년을 살아도 가격이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시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지금 안 오르고 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주 아파트. 네.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굶뜬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영통이란 지역이요. 뭐이 수원의 대단지 업무지구의 수혜를 받아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아, 이미 좀 많이 올랐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몇 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도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 영통의 미주 아파트가 바로 여기 영통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바로 뒤에 뭐 삼성이 대두고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많이 받은 곳이 영통이고요. 뭐 실제 거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또 뭐 지하철 분당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거주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안 오른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분당선 연장이 있겠는데요. 분당선이 원래 망포역이 마지막이었었는데 이게 수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주변으로 또 분당선이 지나다 보니까 영통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 옆에 뭐 수원, 매탄이라든지 권선 이런 데로 약간 주거가 분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곳보다 좀 싼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좀 주거가 이동이 됐다. 그러면서 좀 가격이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좀 넓게 보면은요, 영통 주변으로도 변화가 많습니다. 이 위에 뭐 광교신도시라든지 또 밑에 동탄이 있는데요.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또 동탄은 1기 지구에 이어서 2기 지구가 지금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앞으로도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영통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뭐 광교, 또 뭐 동탄, 그리고 이제 분당선을 따라서 그 주변으로 수원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력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일정하게 혹시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여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실거주, 편한 곳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기에 좋은 곳이 영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또 뭐 매도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뭔가 이주를 하고 싶으시거나 차익을 노리시려면은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좀 변화를 주시는 게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진행해봤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되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하셨나요? 예, 제가 그 경기도 광명시의 그 집단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광명시 네, 철산동에 네, 철산동에. 13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 42평으로 좀 옮겨볼까 하거든요. 평수를 더 큰 데로 옮기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좋을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산동의 철산 푸르지오 아파트.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예, 예. 예,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데 지금 철산 13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근데 평수를 크게 해서 주변의 아파트로 옮기시려는 거고요. 네. 혹시 알아보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서 지금 그 푸르지오로 한번 옮겨보려고 그러거든요. 푸르지오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시긴 뭐 42평대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큰 평수를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큰 평수를 좀 늘려보려고요. 평수를 좀 늘려보시려고요? 네네. 일단 실거주 하시기에는 푸르지오로 네. 옮기시는 거 찬성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서는 가장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가장 새 아파트다 보니까 뭐 거주 여건도 좋고 바로 옆에 공원도 위치해서 공기도 좋고 또 네. 철산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바로 앞에 상권도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는 굉장히 좋으세요. 네네. 근데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42평대 대형 평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철산역 주변은 이 소형 평수가 조금 더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형이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실거주 하시기엔 좋지만 이렇게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지금 철산동은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뭐 네네. 4단지라든지 위에 7단지 또 그 위에 뭐 8단지, 9단지들이 5층짜리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네. 좀 멀었습니다. 인제야 뭐 네. 조합설비인가 받거나 뭐 안전진단이 이제 끝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13단지는 혹시 자가로 보유 중이신 건가요? 네네. 1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다 끝나야지만 그때 돼서 이제 12단지, 13단지가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13단지도 이렇게 시세 변동이 크진 않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재건축이 된다면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산 주공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12단지, 13단지가 보여지는데 좀 재건축을 기대하시기에는 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 새 아파트고 좀 평수를 늘려가기를 원하시니까 푸르지오 네. 하늘채로 이주를 하시는 건 찬성을 드리고요. 네네. 그 대신 이렇게 많은 상승폭을 기대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또 큰 집으로 이사하시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속이 좀 풀리셨나요? 궁금증? 네, 궁금한 거는 풀렸는데. 네. 한번 다시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요. 또 네, 자세하게.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방송 관계상 좀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내용 계속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하시나요? 네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 2차 아파트 79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투자 목적으로 적합한지 좀 문의드리려고요. 지금 목소리 시청자님이 엄청 약간 똑 부러지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 아주 뭔가 빠르시고 성공 전략을 정확하시네요. 굉장히 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온전히 투자 목적이신 거죠? 네네. 그럼 혹시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그렇죠. 신동아 1차 아파트는 지금 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신동아 1차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변은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바로 옆이 뭐 그린벨트고 또 뭐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 풍부하고 뭐 공기 좋고 이런 건 있겠죠. 네. 근데 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역하고 좀 멀죠. 네네. 예, 길동역이라든지 뭐 구분다리역에서 역하고 좀 멀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가격 상승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호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앞에 네네. 그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지만 9호선 연장이거든요. 네. 네, 9호선 연장이 원래 이제 보훈병원까지 들어오게 했었는데 이게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바로 여기 생태공원 앞에 뭐 생태공원역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볼 때 이 생태고원역이 생겼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동아 1차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동안의 약점을 한 번에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4, 5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9호선이라는 수혜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 신동아 1차가 재건축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 변경인가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하게 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일단 신동아 1차는 세대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는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둔촌주공이 있잖아요. 네. 이 둔촌주공이 여전히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 이유는 일단 세대수도 많고 또 사람들의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둔촌주공은 뭐가 좋냐? 사업성이 좋습니다.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지 지분이 클수록 뭐 무상으로 반드시 이런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신동아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24평 보신다고 하셨죠? 네네.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12.84평인 걸로 알고 다 있어요. 정확히 알고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대지 지분이 12.8평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좋다고도 말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네.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런 좀 애매한 평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재건축이 잘만 진행되면 9호선의 영향도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이게 사업시장 인계받고 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온 후에 이주가 진행되고 하려면은 한 3, 4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말에 네. 이주 예정이라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뭐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네.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쪽 조합 측에서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 뭐 관리처분인가 다 받고 내년이면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네. 그 계획이 정말로 그렇게 잘 된다면 더 좋겠죠. 사업 속도가 빨라져서. 근데 둔촌주공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이란 게 바로 이 앞에까지 왔다가도 다시 뒤로 갔다가 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가 아직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네. 어쨌든 재건축이 이렇게 제대로 그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은 당연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셔도 나중에 충분한 차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사업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조금 이제 뭐 후퇴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은 조금 기간은 길어질 수는 있겠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만 잘 참고를 하신다면은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셔도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 매수 시기를 네. 언제쯤 잡는 게 그럼 좋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뭐 매수 시기 잡는 거는 뭐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이 되기 전이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움직임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관리처분 인가 총회까지 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네. 네. 네, 시장자님. 네네. 워낙에 자료조사나 관련된 시장조사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생각하신 대로 뭔가 일이 착착 진행돼서 또 수익도 보시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우리 본부장님과 직접 만나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죠.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2016년 하반기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분석해 드립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합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02-545-79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생생부동산 클리닉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번에는 돈 되는 알짜 매물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코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077-6393 매물 정보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더 굿모닝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또 SMC 도시개발의 김성국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실 분 오늘부터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성국 소장님, 처음 매물 소개인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 더블 역세권인 선정능력을 도보 2분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며 대지 면적이 무려 300여 평의 넓은 대지에 총 3개 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과 희소성 그리고 황금성까지 매우 뛰어난 실투자금 3천만 원의 넓은 테라스까지 겸비한 매물로서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월세 수익형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원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철문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정보 어딘가요? 네.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소형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상업지역에 있는 꼬마 아파트라고 하죠. 소형 아파트 쪽을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수익률이라든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따라서 안정적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투룸 18평형 아파트를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개발 호재의 중심지역 용산입니다. 용산 바로 용산역 인근의 효창동 매물인데요. 개발의 중심에 따라서 역세권, 특히 이 매물은 지하철과 역세권 도보 3분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쪽으로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매물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이 중구 네,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김 대표님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황학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7년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8층 준비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먼저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먼저 대표님, 네. 입지 여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명동이 떠오르실 겁니다. 동대문 시장과 바로 인근의 남대문 시장. 이런 중구 같은 경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광, 쇼핑, 업무타운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규가 있는 지역이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이 황학동인데요. 바로 1차적으로 직접 주거단지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장점인데요. 현재 보시면 신당역에 실질적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묘역이라든지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왕십리역에 환승이 되고요. 또 좌측에 보시면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1호선에서 6호선까지 더불어서 경의중앙선과 분당선까지 있기 때문에 8개의 지하철 노선이 인근 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는 그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현재 보시면은 약수역에서 환승한다면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바로 용산과 선호 정거장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축에 업무타운을 바로 직접적으로 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현재 보시면은 바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청계천 공원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롯데캐슬
아파트와 더불어서 최근에 왕십리 뉴타운에 계속적으로 입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상권인데요. 동대문 상권 아시겠지만 서울의 상권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래시장과 다양한 패션, 문화단지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역의 쇼핑이라든지 밤낮이 시간적 여유로 뒤바뀔 정도로 상당히 이 지역에 그만큼 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전체 면적의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주택 공급 그런 대지가 없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구모라든지 옥수, 신당 주변 등의 다양한 재개발을 통해서 이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보시면 소형 아파트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게 교통의 요지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 쇼핑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굴뚝 없는 사업으로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 지금 한전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속 뜨는 지역의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 산업단지라든지 본 매물 지역에 있는 중구 랜드마크 산업단지죠.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 역세권 개발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고가공원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조격탕이라든지 카페 그리고 인근 지역의 다양한 수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고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이 서울역 주변에 지금 차근차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남대문시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한 이 지역 같은 많은 내국인들 유입을 통해서 뭐 하루에 유동인구가 300만 명 이상 될 수 있는 유동인구인데요. 여기에 의료관광 특화 지역이 계속 커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일자리라든지 또한 반대쪽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동대문 시장에 현재 4만 개의 점포에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그 우수한 고급 인력들이 계속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대문 상권이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의 면세점만 하더라도 3개 정도가 현재 이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 투자의 부분에서 상당히 이 지역의 개발 여건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보시면은 대로 보면 굉장히 건물이 깨끗한데요. 이면도로 보시면은 인쇄업이라든지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세운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현대 건물과 구문화 건물이 다시 한번 이 지역에 건설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신당역이라든지 청구역, 약수역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구의 업무타운 중심지역이 대체지가 바로 이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꾸준히 업무타운에 입점될 예정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10월쯤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 과연 이 아파트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데요. 자, 이 매물은 2개 동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110세대인데요. 전체가 18평의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지형으로 꼬마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면에서는 2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한쪽이 10m, 한쪽이 8m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뛰어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하 3층과 지상 1층까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지상 13층까지 높이가 있습니다. 본 매물은 노яр층 8층인데요. 투룸으로서 넓은 거실과 발코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여기에 풀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의 최고급 오피스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도 인근 지역에 보시면 전체
그 방이라든지 거실 이런 부분이 스프링클러가 됐기 때문에 안전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 2억 6,900만 원인데요.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3,500 정도 잡으시더라도 여기에 3,400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6,900만 원 투자됐을 때 안정적인 매도 차익까지 견뎌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예, 이 지역이 그 상업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투자자 입장이라면 앞으로 돈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보시고 투자하시면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중구에서 강을 건너서 강남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어떤 매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또 선정릉역 도보 2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또 6층 건물 내 4층 매물 준비했습니다. 2억 6,500만 원 정도 매매 금액 예상되고 있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약 2억 3,500만 원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 소장님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매물 준비하셨는데 이게 초역세권이에요. 입지적인 네. 조건이 일단 교통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매물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지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상업지구에 비해 주거지역 비율이 매우 적어 임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황금 노선인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1번 출구에서 불과 200m도 안 되는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의 지근거리에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자까지 상가로 입점해 있어 집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대에 유해시설이 없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동초등학교, 언주중학교, 영동고등학교가 가깝게 있어 학군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릉공원을 이용하여 산책 겸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생활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원도 근처에 있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강남은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 사업 건물을 비롯한 호텔, 오피스 건물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차병원 사거리와 인접하면서 의료 관광 특구 상권이 형성되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 지근거리에 있는 본 매물지는 직접적인 후광 효과로 인하여 집가 상승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포인트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다세대 주택은 보통 뭐 한 동, 두 동 정도인데 세 동이 함께 있다고 들었어요. 건물 특징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강남에서는 고급 빌라에서만 볼 수 있는 300여 평 규모의 3개 동으로 신축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6m와 4m 양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6층 건물의 4층, 로얄층 매물이 되며 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원룸으로 넓은 테라스까지 있어 개방감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인데요. 오래된 다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와 임대가에 바로 직결될 수 있고 빠른 임대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세대에서는 보기 드문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1:1 개별 주차 완벽하게 하고 여유 주차 공간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겠습니다. 단지형이다 보니 많은 CCTV로 설치로 인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완벽한 보안시설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사면을 대리석 시공 마감할 예정이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4m 이상으로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본 매물 안정성,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며 소액 투자나 월세 수익형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가격 어떨까요? 네, 본 매물의 가격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3,500 예상하고 실투자금 3천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예상되며 대출을 이용하여 6천만 원 투자 시 대출 이자 제외하시고 매월 약 5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과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선분양으로 인한 저렴한 매매가로 시세 차익까지 보실 수 있고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임대가로 인해 준공 시점에는 더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형으로 지어졌고 또 지역도 논현동인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매물 중에 하나인데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그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 수요와 임대 가능 금액을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마지막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앞에서 도보로 3분, 또 2016년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내 3층 물건입니다. 2억 7,300만 원 정도 매매 금액 형성돼 있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약 2억 3천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3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표님, 먼저 입지적인 여건부터 좀 파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용산의 그 개발의 중심부가 용산역부터 효창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창동은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효창공원역이 지금 경의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까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용산역과 한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용산역의 광역교통망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가 금영초등학교 있는데요.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배문이라든지 설린고도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바로 5분대에 중고등학교가 또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숙대라든지 홍대, 이대, 연세대라는 다양한 대학군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환경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게 현재 상권이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현재 상권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 용산역의 이마트라든지 CGV 그리고 롯데 시네마 이런 다양한 멀티플렉스 시설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경리단길이라든지 이태원 있죠. 바로 좌측에는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상단부로 이동하시면 명동의 중심 상권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런 그 상권이 침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경의선 지상화 구간을 통해서 바로 앞에 공원, 녹지길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남로까지 바로 걸어서 갈 수 있게 그런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에 효창공원, 그리고 인근 지역에 10분 이내에 보시면 민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도 굉장히 잘 갖춰진 입지역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는 사실 이제 막 개발을 더 활기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발호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용산이 개발의 그 하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강남의 지하철 접근성이 한승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실질적으로 착공이 하반기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용산역에서 국립공원역 그리고 동빙고 바로 신사동까지 결론적으로 세정거장이기 때문에 10분대 이내에 용산과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신분당선의 효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용산 민족공원이 2018년부터 개방을 통해 인접 지역의 자연 쾌적성이라든지 많은 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그 미군이 철수를 통해서 UNCR라든지 수송부지 그리고 바로 인근에 캠프인 부지가 본 매물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캠프인 부지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시의 중심적으로 이 지역이 태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라든지 바로 본 매물지역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엠버세드 호텔이 나오죠. 여기에 1750세대 세계동의 그 대형 호텔이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든지 그리고 업무타운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발 가치가 상당히 다양한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서 본 매물 입지 상당히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쯤 준공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본 매물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연말 정도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5층 건물 중 본 매물 노약층 3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실이 좀 넓게 봐야 했습니다. 여기에 투룸, 발코니, 기본적으로 옵션은 요즘 그 풀옵션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셔도 일반 시청자분 거의 아실 겁니다. 특히 본 매물이 양면도로에 접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로 역세권의 가치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대가 궁금한데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죠? 네, 분양가인데요. 용산에 상당히 요즘 공급이 어려운 이유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이 어렵습니다. 본 매물 분양가가 2억 7,300만 원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전세는 2억 3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안고 가실 경우 여기에 4,3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를 원하신 분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로 봤을 때 여기 8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 좀 안고 가신다면 약 1금융권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은행 대출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1억 7천 대출을 안으신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7,3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를 안고 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역세권의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월세까지 다 가격대 분석해 주셨습니다. 매물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네, 용산은 그 월세 수익보다는 매도 차익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벌써 개발을 통해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전에 이 지역이 3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대출 안고요. 근데 현재는 2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앞으로 그 청사진이 이런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투자하신다면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개발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와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면 상당히 용산의 매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철문 대표님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자,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하반기 시장 분석과 알짜 투자 전략을 전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서울전화 02-326-2004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ANC 도시개발의 김성국 소장, 더 굿머닌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좋은 알짜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